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36동 주민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일요일, 휴일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넓은 회의실을 가득 채우신 주민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리모델링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더 얼만큼 가치 있고 편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에 지난 1년 정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마침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SNS라든지 또는 현수막 또는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그 홍보 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도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6대 시공사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잘못 알거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저희들 아파트 주민이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 메트로시티가 아닌 시공사 그리고 외부인이 보는 우리 메트로시티의 가치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큼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많은 시공사들이 저희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공사들이 저희 주민분들께 와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근본 사업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면 설명회는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좀 미흡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설명회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동의율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더 큰 규모로 설명회를 할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맞는 설계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그 근본 사업 설명회 오늘 설명해 주실 시공사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시공사는 GS건설입니다. 아시다시피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인 GS자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LG 메트로시티를 건설한 시공사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먼 길 내려오신 우리 LG GS건설 관계자분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간단해드릴게요. 저는 GS건설 리모델링 팀에서 그 수주 영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키 큰 잘생긴 직원은 저희 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팀 내에서는 그 입지 분석이나 사업 분석 이런 것 좀 전담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다시 인사드리고 하겠지만 그 리모델링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리모델링의 방향, 그리고 LG 메트로시티 관련된 좀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설명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그때 제가 질의응답은 또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짧은 영상물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좀 들으시고 질의응답하고 마치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 도중에는 좀 질문을 좀 안 받을 예정이고요.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모두 있습니다. 답변을 질문을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좀 나눠드렸잖아요. 설문지도 나눠드리고 책자도 좀 나눠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나눠드린 걸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 설명이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집중 좀 해주시고 좀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한 영상물 좀 보시고요. 길지 않습니다. 한 12분, 13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그냥 뭐 그림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저희가 올해 한 7개 현장을 수주를 했어요. 올해만. 그 저희가 실제로 수주한 현장들, 그러니까 제안서 제출을 하고 차후에 몇 년 후면은 진짜로 이제 실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좀 머릿속에 이게 눈에 이렇게 좀 넣어두시면 설명 들으실 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외관의 스타일이 어떤 거인지, 커뮤니티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뭐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조경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영상으로 좀 담아놨으니까요. 그냥 뭐 편하게 보셔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설명 들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볼? 밸류 크리에이터 GS 자이. GS 자이의 힘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현화. 더 새롭게 그리고 가치 있게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는 최고의 프리미엄의 탄생. GS건설 자이가 지금 조합원님을 찾아갑니다.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어선 주거경장 GS건설 자이.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과 증축을 통해 삶의 질, 자산 가치를 모두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 최근 초과 이익 함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단총 제한 등 재건축 사업을 향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중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 면적, 층수, 세대수를 증가시켜 일반 분양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14층 이하는 최대 2계층, 15층 이상은 최대 3계층까지 기존 건물 위로 추가층을 만드는 수직 증축. 아파트 앞, 뒤, 옆 등으로 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는 수평 증축.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 한해 단지 내 공간에 별도의 도움을 신설,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를 짓는 별도 증축이 있습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하고 주차, 커뮤니티, 놀이터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사업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사업 추진 속도. 재건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가능연한 30년, 사업기간도 평균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능연한 15년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 1차 안전진단을 통하여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 심의, 관리 변동 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분담금 확정 총회, 이주, 철거 및 착공,
입주의 과정을 거쳐 완성돼 사업 기간은 평균 5년여로 재건축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개발 이익과 직결되는 용적률에 있어서도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제한을 받는 재건축과 달리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의무가 없으며 용적률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합니다. 이에 작년 무려 30조 규모로 급성장한 리모델링 시장. 서울 강남, 신도시는 물론 수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와 품질,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최고의 시세. GS자이가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확실한 성공 파트너로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최고의 성공 파트너 GS건설.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1위, 프리미엄의 시작이자 끝, GS자이. 대한민국 넘버원 프리미엄 브랜드. 가장 비싸지만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자이. 지어지는 곳마다 최고 시세, 초고층 빌딩, 대규모 복합시설 리모델링 및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GS건설의 특화와 설계는 기존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조합원님의 이익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담 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당시인 2018년 10월 14억 원이던 시세가 GS를 시공사로 선정하자마자 바로 8억 원이 상승한 완공 후 인근 최고 시세를 예고하는 등 GS자이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프리미엄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다. GS자이 명품 특화. 리모델링 업계 최초, 강남 최고급 재건축 수준의 특화 설계를 도입한 GS건설.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 스카이 브릿지. 작품으로 남을 독보적인 인명. 빛으로 빚은 듯 견고하고 세련된 마감. 전혀 다른 차원의 랜드마크의 품격. 세계 조경가 대회 대상 수상에 빛나는 GS건설의 자부심. 도심 속 천혜의 자연을 단지로 끌어들인 예술 같은 조경. 자부심의 완성. 규모, 퀄리티 모두 차원이 다른 어메니티. 하이엔드의 품격을 담은 커뮤니티와 단지 상가를 넘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복합 문화 공간, 상가. 채광과 조망이 극대화된 쾌적한 내부. 넉넉한 수납 공간.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 옵션과 평면 등 같은 면적을 더 넓고 가치 있게 누리는 단위세대 특화. 업계 최초 GS건설 독자 개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자이 클리네어 시스템, 시스클라인 등 100년을 앞서가는 최첨단 시스템 아파트. 최고급 명품 단지의 자부심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현하는 GS건설 자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적의 용적률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GS의 혁신 설계입니다. GS를 시공사로 선정한 밤섬 현대의 경우 전용 면적 확장, 수평 별동 증축 등의 자이만의 혁신 설계로 기존 397.32%의 용적률을
557.61%까지 끌어올렸고 문정 건영 아파트 또한 기존 대비 149.24%나 용적률을 높이고 커뮤니티 면적 822평 증가, 주차 대수를 기존 대비 500대나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문정역, 장지역과 단지 중앙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삼전 현대아파트의 경우 낡고 오래된 단지에서 탄천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화려한 외관, 예술적인 조형물, 파노라마 뷰를 갖춘 스카이 라운지 등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단지 가치, 편의, 개발 이익 모두를 높였습니다. 사업 조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공사비, 합법적 범위 내 최고의 LTV 적용, 이주비 걱정 없는 이주 컨설팅 서비스, 입주 시점에 조합원님 취향, 트렌드에 따라 맞춤 옵션 적용,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까지.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은 GS건설의 저력이자 조합원님의 선택과 신뢰를 가장 큰 성공으로 돌려드리는 GS건설의 진심입니다. So where do you go? Oh, whenever you disappear, I can't seem to find you. Won't you let me inside? I can see that you love who you are. God, you get to run through your veins. Is it your bloody blade? So where do you go? Oh, whenever you disappear, I can't seem to find you. 꿈꾸었던 모든 일상을 현실로 바꾸는 자의의 힘.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완성되는 것. 바로 GS 자의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이 땅의 눈부신 미래입니다. 리모델링 한계를 넘어선 주거 명장 GS건설이 놀라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조합원님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지켜주신 삶의 터전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랜드마크, 가장 살기 좋은 단지로 실현됩니다. 리모델링 최강자로서의 저력, 비교 불가의 품질과 브랜드 파워에 빛나는 GS건설이 리모델링 최초, 최고라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결과로 조합원님 인생을 빛낼 명품 아파트를 선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고의 품질, 최고의 사업 조건이 곧 조합원님을 찾아갑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GS건설 리모델링 팀 곽민호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준비한 리모델링 동영상입니다. 보셨다시피 저희 리모델링 팀에서는 조합원님께서 지켜오신 삶의 터전을 최고의 공간이자 최고의 가치,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금이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GS건설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리모델링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GS건설 자이 리모델링이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실제로 수주했던 조합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선택을 받았던 리모델링 사례, 그리고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이끌어온 GS와 LG는 한 가족입니다. 저희 GS그룹은 LG그룹에서 시작을 했고요. 70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저희 두 집안에서 한 회사가 이제 아름답게 경영 분리가 되면서 저희 회사는 창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2년에 자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2005년에 GS건설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LG건설, 럭키건설로 활동을 했고요. GS건설은 부산에서 시작해 부산 시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창업 회장이신 부인의 회장님께서 이제 연지동 공장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공장 자리에 저희 연지자의 1차, 2차 아파트가 지금 준공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동래동에 있는 공장에도 동래 럭키 아파트가 지금까지 들어서 있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시공능력 평가 아파트 1위 GS건설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공능력 평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수주 실적, 시공능력 평가, 막대한 수주 잔고를 보시면 타 회사 대비해서 월등하게 저희는 아파트를 많이 수주를 하고 실제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입주민들께 이제 돌려드리고 분양도 성공리에 마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산 시민 중 16명 중 1명은 GS 가족입니다. 부산광역시 330만 인구 중에 저희 GS건설 가족 되시는 분들은 16명 중에 1명이십니다. 럭키아파트 총 9개소, LG아파트 8개소, 자이아파트 총 10개소. 이 외에도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들이 포함된다면은 10명 중 1명은 GS 가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세 채 중 한 채는 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에 저희가 지금 준공했던 현장들입니다. 저희가 수주하고 준공한 현장입니다. 7,374세대 단일단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일단지입니다. LG 메트로시티, 프리미엄 주거단지 GS 하이츠자이, 부산을 담은 디자인 연산자이.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곳에 있는 삼익비치 아파트의 재건축, 저희 그랑 자이더 비치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브랜드 1위 자이입니다. 저희는 22년간 명품 브랜드 대상을 1위로 수상을 했고요. 3개 그랜드 셀램도 달성하면서 브랜드에서는 가히 최고지 않나. 1등은 정말 많이 한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에 자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탤런트 이영애 씨가 이제 나오셨던 브랜드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TV 광고로 해서 저희가 고객님들 만나뵙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는 자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자이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이엔드 브랜드는 만들지 않겠다는 회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회사들은 보시면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추가적으로 런칭을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브랜드에 대한, 갖고 계신 고객님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말로 하지 않고 이제 시세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프리미엄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강남구 서초구에서도 시세 1등을 기록하고 있고, 리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 직후 또는 시공사 선정 이후 6개월 안에 이러한 프리미엄들이 바로 발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 브랜드 파워의 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시세 1위,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모두 시세 1위를 저희 GS 자이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린시티 자이, 영륜 자이, 거제 센트럴 자이에서도 역대급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성공리에 모든 분양 완판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기술력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총액에서도 타회사 대비 압도적인 1조 5천억을 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기술 또한 18건으로 신기술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저희는 용일기술연구원에서 고급 인력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고 개발해서 저희가 시공할 때에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로 저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든든한 재무 능력입니다. 시공사별 매출액, 자산 총액, 현금성 자산, 신용 등급 이러한 튼튼한 자금력을 통해서 조합원님이나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주를 나가실 때 이주 비용 그리고 사업을 위한 금융 비용 이러한 조달할 때 저희가 제시하는 금리는 타회사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든든한 재무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금리를 낮게 제시해 드려서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재무능력은 크게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LG 명품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저희와 LG 기업이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LG라는 기업이라면 저희 브랜드와 만나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서로 윈윈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 LG 명품 가전들을 사용을 하고요. LX 하우시스, 디오스, LG 전자 모든 제품에서 LG 명품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리모델링도 GS건설 자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올해 7개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금액으로는 약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1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수주 실적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서울권의 문정 번영 아파트, 감성 현대 아파트, 신도리 무성 1, 2차, 대치 현대 아파트, 서강주 S, 경기도권에도 첫 진출을 해서 수원 영통 주공 5단지 이렇게 7개를 올해 수주를 했고요. 예, 기존에 수주했던 2개 단지 포함하면 현재 9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가 진행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관이 많이 노후화됐죠. 이런 것들은 세대 내에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녹물을 없애는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이 노후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 때문에 이제 우리 메트로시티는 이제 1.7대로 제가 알고 있어서 주차난은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지하철장과 세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차를 주차하고 따로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없어서 이제 우리 입주민분들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브랜드 교체를 통한 자산 가치 극대화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과 대수선 리모델링입니다. 세대 면적과 층수,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일반 분양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희가 새로운 세대수들을 분양을 통해서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늘리시고 신축으로 바꾸시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일반 분양분으로 조합원님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수직 증축, 메트로시티는 22층에서 25층으로 되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을 하게 된다면 3계층 정도 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다음으로 수평 증축은 앞뒤로 그리고 양측 세대는 좌우로 늘릴 수 있어서 전용 면적의 85제곱미터 미만은 약 40%, 85제곱미터 이상은 약 30%, 약 30-40% 정도가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별동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일반 분양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을 통해 일반 분양분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 세대 면적 증가를 통해서 우리 세대원님들의 갖고 계신 지분을 늘리는 것. 그리고 일반 분양을 통해 분담금을 낮추는 것. 이 세 가지가 리모델링의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절차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12월 28일 현재 35%, 37% 정도로 지금 동의율이 접수됐다고 들었는데요. 희망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따뜻한 봄에는 우리 메트로시티가 67%를 달성을 해서 조합 설립 총회와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공사 선정까지 3개월, 안전진단 1차 실시, 수평 증축은 안전진단이 1차만 실시됩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 권리변동 계획 수립, 그다음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해서 가장 빠르면 24년 4월에 이주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주 기간이 약 4개월로 갔고 공사 기간이 약 42개월을 가서 27년 10월이면 다시 이 자리에 이주를 남으셨다가 저희는 열심히 시공을 하고 완공을 해서 다시 신축에 입주하실 수 있는 27년 10월이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의 안 하신 세대분들이 있으시면 열심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현재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보면 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작년 리모델링 시작은 약 1조에서 2조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올해 시장 금액을 총 합산해 봤을 때 10조 이상이 되는 큰 시장으로 약 8배 정도 성장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있고요. 재건축과 법적 규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따르지만 리모델링 주택법을 따라서 준공 후 15년 이상만 되면 어떤 아파트에서든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건축은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건데요. 약 3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LG 메트로시티는 현재 300%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300%인데 재건축을 했을 때 다시 300%를 맞추면서도 조합원님들의 평형을 넓히고 일반 분양을 가져오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도시계획구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까지 법령상 용적률 제한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별동 증축 아니면 세대 면적 확보를 통해서 저희는 이 법적 안에 들어오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일반 분양분을 찾고 용적률을 최대한 찾으려 합니다.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건립 의무도 재건축에는 있지만 리모델링은 임대주택을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40% 이상은 세금으로 지금 내야 되는 법규를 리모델링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매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리모델링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합 설립 동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고 이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파실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리모델링 사업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시면 언제든지 파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입주민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은 300%를 초과한 용적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재건축과 비교해봤을 때 약 20년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메트로시티는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을 2005년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약 20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까지는 아직 10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기다리게 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평균 사업기간 또한 재건축은 10년에서 약 15년으로 리모델링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25년을 기다려도 재건축이 완료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GS 4위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브랜드이자 최고의 기술력, 명품 특화 설계로 리모델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에서도 프리미엄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최고의 기술력 4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역, 서울에 있는 삼성역에 있는 파르나스 타워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건물이 이미 서 있고요. 그 호텔은 계속 영업을 하고 이 파르나스 호텔에서도 오피스 건물로 계속 활용을 하면서도 이 지하를 뜬구조 공법을 통해서 이 지하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무진동 무소음으로 아무런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소음에 대한 걱정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경험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의 LG백화점, 용산 전자랜드, LS 용산타워, LG 단말기 빌딩 등 저희는 리모델링 기술력에서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명품 특화 설계입니다. 저희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커뮤니티라 함은 지하 1층 혹은 필로티 1층을 통해서 입주민들 분들께서 운동하시는 피트니스도 계획하고 어린이집, 도서관, 시니어센터, 수영장, 영화관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저희 메트로시티가 위치한 지역은 아주 뷰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하늘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뽑아서 스카이 커뮤니티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또한 세대 연결을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만들 수 있게 구현을 할 거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전 80개동 1층 필로티입니다. 현재 LG 메트로시티도 1층 필로티가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필로티도 있는데요.
전층 1층 필로티를 통해서 입주민분들께서 산책을 하실 때, 단지 내 운동을 하실 때 걸어다니시면서 저층부 세대와 눈이 마주치는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한 단지가 더 쾌적하도록 그런 식으로 전층 필로티를 구성해서 조합원님들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한 층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층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층 필로티에 대해서는 현재는 수직 증축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수평 증축으로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직 증축이 어려운 저희 같은 타일 구조에서는 이 1층 필로티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리한 지상 통행을 만들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올해 수주한 7개 단지와 기존에 수주했던 2개 단지, 총 9개 프로젝트의 리모델링 명품 특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 최초로 강남 최고급 재건축 수준의 특화 설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호텔보다도 더 멋있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커튼홀 룩을 적용해서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계절에서도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 설계 외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대치현대 아파트고요. 저희가 제시한 네이밍은 이제 대치 센트럴 자이로 네이밍을 지었습니다. 청담 번영입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고급화했던 단지고요. 약 3년 전에 수주했던 단지입니다. 현재 인허가 중에 있고, 스카이 커뮤니티와 이제 전동 발코니 룩을 통해서 멀리서 봐도 한강변의 아름다움을 바로 볼 수 있는,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을 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밤섬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또한 한강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저희가 시공했었던, 저희가 준공한 서강 GS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으로 올해 안에 수주 예정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 건영 아파트입니다. 송파대로에 인접해 있어서 랜드마크가 어디에서 가장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쪽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를 했고요. 대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웅장해 보일 수 있을지, 남들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 만족을 가지시면서 입주민들이 살아가실 수 있을지 고민해서 외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삼전동에 있는 유니크 자이입니다. 신도림, 도림천 인근에 있는 신도림 우성 1차,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신도림 우성 2차. 그래서 통합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권에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약 1,500세대 되는 수원 영통 주공 5단지입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고요. 그동안 주공아파트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항상 저평가되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1,500분이라는 조합원님께서 리모델링이라는 한 뜻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올해 안에 이렇게 재탄생되게 될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게끔 이렇게 멋있게 외관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치현대 커튼홀 룩 샤이닝 버티컬 경관 조명입니다. 또한 요즘 발코니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계가 가능한 오픈 발코니와 커튼홀 룩을 적용해서
이런 멋진 외관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스카이 라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할 때는 가장 입주민들 분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원하는 곳을 계획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위치를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 메트로시티는 사통 발달에 마운틴 뷰, 시티 뷰, 오션 뷰, 광안대교까지 다 보이는 좋은 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견을 합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GS건설에서 최적의 안으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선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에 드나들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문주인데요. 예, 좀 웅장하고 석재 마감을 통해서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메트로시티는 좀 사통 발달인 관계로 문을 어느 곳에 둘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정문 쪽에 이런 것들을 계획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진출 입구에도 보조 게이트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리모델링 사업에서 상가도 같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상가와 함께 연계된 문주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필로티 조경입니다. 각동 밑에는 이렇게 동 밑에서 잠깐 앉아서 담소 나누실 수 있는 조경 공간,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조경, 이런 연계를 통해서 삶이 좀 더 기분 좋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커뮤니티를 이런 언덕을 고려하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은 지하층으로 보기 때문에 이 1층을 필로티로 쓰게 되면 채광이 가능한 이러한 커뮤니티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밖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피트니스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카페테리아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옥상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 가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원했던 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식물을 많이 심고 공원을 1층에 두면 좋겠지만 1층에는 부지가 작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에도 원하시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스카이 가든도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저희는 자이에 사시는 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커뮤니티라 해서 클럽 자이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스카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조식 서비스, 수영장, 그리고 영화관도 현재는 저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이미 대단지에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 북카페, 키즈클럽 당연하고요. 저희 회사가 커뮤니티만큼은 어느 회사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광장에 대해서도 이런 커뮤니티와 연계된 이런 성큰형으로 해서 채광이 될 수 있고 환기가 될 수 있고 좀 쾌적하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피트니스고요. 골프 연습장도 최신 시설, 스크린 골프도 최신 시설로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클럽, 북카페, 루프탑 파티 가든, 다음으로 조경입니다. 저희 회사는 조경을 또 참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다 잘한다고 말씀드려서 좀 쑥스럽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엘리시안이라고 저희 GS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 자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버랜드를 만든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과 협업해서 엘리시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조경에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도 많이 받았고요. 다음으로 리모델링 특화 단위 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 특화인데요.
지금 살고 계신 공간을 더 넓히시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특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 내력벽을 유지하면서도 발코니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3베이 형 아파트에서 요 우측 수평 증축을 통해서 거실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양쪽으로 창을 내서 이런 LDK 주방과 식당 거실이 함께 연계된 또한 조망이 특화된 이런 특화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작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투베이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 두 개만 창이 나 있는 구조가 이제 투베이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이제 2분의 1, 2분의 1 해서 양쪽 세대가 차지를 하고 측면에 있는 세대는 측면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수평 증축을 통해서 3베이를 구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4호 조합, 6호 조합에서 1호부터 뭐 6호까지 있는 이런 조합에서는 좀 측면 세대에만 좀 유리하다는 이런 단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조합원님들의 형평성에 맞는 설계 그리고 최고의 설계, 최적의 설계를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뭐 3베이에서 4베이로 바뀌면서 양쪽 창문에는 이제 조경과 채광이 우수한 이러한 베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드레스룸이라든지 수납 공간을 좀 최대한 차지려 합니다. 네. 저도 짐이 좀 많아가지고 방 하나를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요. 좀 신축 아파트에 가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납 공간을 만들고 또 이제 실외기실, 비상대피실 이쪽에다가도 수납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빈 공간들을 쏙쏙 찾아서 이렇게 드레스룸이라든지 현관 창고 이런 스타일 옵션들을 많이 알파룸 옵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수납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주차장 세대 연결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하주차장을 전면 철거하고 신축으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확대합니다. 현재도 1.7대로 메트로시티는 충분한 여유 주차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차를 또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조합에서 원하신다면 주차 대수를 세대당 2대씩 확보해 주세요. 요청하시면 저희는 지하 4층, 5층 충분히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시공하면서도 최적의 안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7층 세대, 리모델링 하게 되면 8층 세대 이런 대단지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나오는 곳, 들어가는 곳이 부딪히게 된다면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 내로 직접 엘리베이터를 지하 주차장에서 타고 세대 안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직접 연결을 모두 계획하겠습니다. 이제 단지 경계랑 붙어있는 동들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모두 전 세대 지하주차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편리하고 여유로운 주차 공간입니다. 좀 현재까지 예전 법규에는 이제 그 주차장 폭이 2.3m로 좀 많이 좁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폭이 또 어마어마해서 문을 열면 옆차가 바로 닫고 겨우겨우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광폭 주차를 만들어 드리고요. 예.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으로 급속 충전, 완속 충전 원하시는 대수만큼을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에서도 건식 세차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에어 브러셔 같은 걸 만들고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오셨을 때 불이 점점 밝아지는 디밍, 주차 유도 시스템 이쪽에 자리가 몇 대 남았으면 이렇게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 가게 되면 반영되어 있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랑
전부 다 현존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지하철장에는 다 넣을 거고요. 참고로 이제 좀 지하철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트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알짜배기로 찾아서 각 세대에 하나씩 세대 창고를 또 만들어드리고 기획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뭐 택배도 안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예, 아까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이중창 커튼홀 룩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이는 호텔과 같다, 뭐 커튼과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커튼홀 룩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난간대가 있습니다. 안전상 난간대는 부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소파에 앉다 보면 이제 눈높이에 딱 그게 걸려가지고 좀 하늘을 보고 싶은데, 나무를 보고 싶은데 좀 걸려서, 그런 아쉬움들을 저희는 이렇게 유리 난간을 통해서 풀 창호를 보실 수 있게, 시야에 걸림 없으실 수 있도록, 예, 거실에 이렇게 이중창 커튼홀 룩을 적용해서 조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첨단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렸던 뭐 층간소음 저감제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외부인들이 위험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첨단 사이버 시큐리티, 화장실 배관을 벽 쪽에 붙여서 시공하는 오배수 소유 저감 시스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에어컨, 공기청정, 살균까지 되는 이런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공기청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시스클라인입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공기청정 시스템인데요. 각자 모두 많은 분들이 이제 세대 내에 공기청정기 갖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공기청정기만 돌리게 되면 실내에서만 그 공기가 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가 있는 날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엄청 열심히 돌아가고, 그 후에 다시 창문을 닫고, 그러면 또 다시 공기청정기가 초록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이제 공기청정이 완료가 되는 건데, 저희는 아파트에 요거를 천장 에어컨식으로 설치를 하고 배관을 통해서 아파트 동 전체 세대, 모든 아파트 세대 내부가 새로운 공기가 배관을 통해 들어오고 각 세대에 전달되기 전에 집기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모두 걸러내서 집안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약간은 오염되었던 공기들은요,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이 따로 존재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클라인 적용되면 공기청정기 없이도 우리 입주민 모든 세대가 공기청정 시스템을 자연적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대치 세트를 사이에서 처음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리모델링에서도 이제 음식물 세대대 투입 방식 처리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주방에서 투입하시면 관을 통해 지하 탈취 설비로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지하철장을 통해 들어와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항상 불편하게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에 내려오셔서 버리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불편함을 없애드릴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저희 LG 메트로시티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위치도인데요. 저희 메트로시티는 남구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입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내려왔던 부산역에서도 가깝고요. 이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내려다볼 수 있고, 이기대 공원, 많은 공원들이 주변에 존재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원가까지 근접해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GX건설에서는
보시다시피 많은 자이 현장들을 이제 수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해운대 쪽에 해운대 자이, 마린시티 자이, 광안리의 광안 자이, 그리고 대연 자이, GS 하이츠 자이, 이러한 자이 타운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정점이자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메트로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높으신 분들, 임원분들께서도 저랑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이 메트로시티를 바라보는 눈이 뭐 전국에서 바라보고 있겠지만 우리 부산 시내가 아니라 전국에서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이 제가 시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메트로시티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래서 일단 오른쪽 그래프부터 말씀을 드리면 32평형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해봤고요. 메트로시티는 현재 8.3억, 32평형 기준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약 5에서 5년 이내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광안자이, 대연자이,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현재 14억, 13억, 12억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진 메트로시티가 구축으로 평가되면서 그 가격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은 했으나 신축에 비해서 이 상승폭은 너무나 적습니다. 저희 트랙 5, 6도선도 개통 예정이고요. 우리 메트로시티가 준공될 때에는 현재 이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준비를 할 거고, 그 가장 비싼 분양가에 내놓고 분양을 완판을 시킬 겁니다. 그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것이 다 입주민들, 고객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단지, 구축 단지들도 저희보다도 좀 시세가 높더라고요. 보면 2,800만원, 3,0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13년차, 9년차, 7년차 이런 아파트들도 약 3,000만원 시세가 넘는데 저희 메트로시티는 아직까지는 2,586만원 요 가격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 시세 상승 차원에서도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메트로시티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가운데 이제 중앙공원. 이런 공원은 제가 서울의 많은 아파트 단지를 다녀도 이렇게 좀 구성이 이렇게 쭉 뻗었고 정말 동간 간격도 넓고 건폐율이 18%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서울에서도 엄청 신축 정도나 되는 건폐율입니다. 동간 거리가 60m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앞뒤로 넓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한 점은 많이 안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단지 가운데 그 중앙공원도 이쪽에 별똥을 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입주민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신 공간이 신축 분양을 통해서도 분담금 내려가려고 여기에 건물 짓게 되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안대교 넘어오시다 보면 남천 그란 자이더 비치입니다. 저희는 요 그란 자이더 비치처럼 우리 LG 메트로시티도 방금 보셨던 외관을 이 이상으로, 요거에 버금가는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저희 회사는 계획을 할 예정이고
저희 영업팀 2는 아니라 설계팀, 예산팀, 시공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준비해주신 추진위원분들을 믿으시고 많은 주민분들께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단지 평형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총 7,374세대 80개 동이고요. 대지 면적이 약 10만 평입니다. 10만 평. 정말 이러한 넓은 땅에, 귀한 땅에 저희가 빨리 하루빨리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보니까 입구 정문에서 보면 상가가 양쪽에 있고 4차선 도로가 쭉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 GS건설이 시공을 할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아파트와 아파트, 중앙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고민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렇게 공원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저희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떠오르는 저희 대표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어서 조감도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신반포에 있는 신반포 메이플자이라는 현장입니다. 약 4,000세대 정도 되고요. 약 7개월의 이주기간 끝에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2018년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수주를 했던 현장이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중앙에 4차선 혹은 6차선 중앙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도로를 이러한 데크 형식으로 꾸며서 우리 입주민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실 수 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데크 형식을 통해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경사 또한 가파르지 않게요. 그래서 요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크 형식으로 워킹을 하실 수 있고 걸어 다니실 수 있고요. 또한 요 스카이 커뮤니티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단풍나무가 우리 메트로시티도 아주 이쁘더라고요. 여기 이 단지도 단풍나무가 유명한 단지여서 우리 조합에서 선택을 해주신 네임이기도 하고 저희 설계 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름이 신반포 메이플 자이고요. 예, 단풍나무를 테마로 이렇게 저희 조경과 설계 이런 커뮤니티 다 계획을 해서 현재 착공에 들어간 현장입니다. 예, GS건설에게 LG 메트로시티는 정말 남다른 단지입니다. 약 20년 전에 저희 GS건설을 이기 전에 LG건설일 때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주신 단지인데요.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의 자이벨트 중심에 GS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가치를 담은 아파트로 만들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풀섭 해주세요. 표현에 안 나갈까요?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리모델링 팀의 광민호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다시 찾아뵐 텐데 이름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키 큰 총각 엄청 크잖아요. 예, GS건설에 아주 키가 큰 직원이 있더라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모두 좋습니다.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분 먼저 좀 해주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의 대부분은 이제 카스텀 위주를 반영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참 잘 봤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두 개의 질문, 한 개의 요구사항을 드릴 건데요. 앞서는 이제 두 개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동영상에 말씀하는 잠깐 PPT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신 자재, 시공 당시 최신 자재로 쓰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LG 메트로시티 우리 아파트가 설립될 때도 물론 최신 자재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파트 경우 그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재가 아니고 GS 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어떤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하나 보고, 둘째는 아까 필로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필로티는 이제 물론 탁 트이는 그런 전망은 좋지만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개 요구사항. PPT를 보면 되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Q&A를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페이징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고, 대부분 이제 학회라는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이렇게 PPT 하시면 다 페이징이 돼 있어요. 그 페이지를 펼쳐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캐시니 다음번에는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거부터 말씀드리면 페이지가 돼 있고요. 예상 질문을 저희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왔는데요. 일단 뭐 안 봐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화면에는 띄지 않고 답변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층간소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질문을 똑같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답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층간소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렸어요. 이거는 뭐 좋은 차음제를 써서 층간소음이 잡히고 이런 것보다는 층간소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바닥에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이상 가는 게 사실 없어요. 네. 저희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할 때 이 콘크리트 두께를 바닥에 두껍게 치면 칠수록 층간소음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신축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랑 계속 설명을 드렸겠지만 아파트 골조고를 남겨놔야 돼요. 다 부시지를 못하고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층고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바닥을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우리 이제 층고가 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차음제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차음제는 저희 시공 기준이 뭐냐면 당장 내일 시공을 한다. 만약에 이 아파트를 당장 내일 한다 그러면 오늘 존재하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차음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보성은 30mm 차음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당장 아파트에 내일 이 아파트에 당장 시공을 하면 그 제품을 쓸 겁니다. 차음제 제품을 써서 시공을 할 거고 성능 등급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여기는 2002년도 준공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음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음제 30mm 차음제를 시공을 하더라도 지금 법적 기준 다 만족할 수 있고요. 시공 뭐 사시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은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 차음제 소재, 차음제 자체를 지금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용인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음제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라 차음제 두께는 유지하되 소재 부분을 조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서 그런 이게 요 결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나올 것 같고요. 그거 이제 또 어느 단계에 또 테스팅 해봐야겠죠. 그래갖고 지금보다도 더 좋은 제품들이 처음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을 결정을 하시고 실제 조합이 생기고 이주 나가시고 착공되고 바닥 시공이 될 정도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제품을 무조건 사용해서 지금 조금 불편하신 층간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후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로티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필로티를 만든다고 해서 한 개씩 정도 위로 올린다고 해서 안전상의 위험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요것도 이 자체가 안전성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진이나 아니면 뭐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는 게 있고 그걸 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학술지에도 다 배제됐던 사항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도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희도 뭐 구조 안전이든 뭐든 검증을 거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시공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리모델링 공사회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떠나서는 저희가 절대 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 문을 닫습니다. 사고가 나면. 네, 그 점만 좀 알아주시고요. 안전하니까 시공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혹시 저기 네. 개인적으로 집 안에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싹 다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예외로? 그건 안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가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금 살고 계신 내부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아쉽기는 한데 어차피 다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 네, 다 같이 또 더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죠. 저희가 리모델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파트 내부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셨듯이 다 바꿉니다. 정말 신축 이상은 신축의 버금가게 다 바뀝니다. 제작차량도 바뀌고요. 외관도 바뀌고 평면도 바뀌고 조경도 바뀌고 네, 모델을 다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저기 조경이 지금 20년 됐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그것도 요거를 저 점심시간에 위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침에도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나무를 좀 살릴 수 있겠느냐. 한 20년 정도 됐으면 나무들이 좋더라고요.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든 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그냥 뽑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새로 사다가 중공심에 다시 넣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나무를 살리려면 이 나무를 일단 공사전에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동을 해야 돼요.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 나무 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공사 기간 동안에 이 나무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심어야 돼요. 안죽게.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거기 나무를 다시 뽑아서 가져와서 또 심어야 돼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냥 새로 사서 심는 게 돈이 덜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단지에서 진짜 상징적인 나무가 있다, 몇 그루가 있다, 이걸 꼭 살려야겠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뭐 돈이 들더라도 이식을 해놓고 다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갖다 심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경제성 때문에 그냥 다 저희 뽑아버리고요. 필요한 나무 입구는 다 사다가 새로 사다가 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로티에 대해서도 저 지진에 대해서 필로티도 반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그 지진에 대한 그런 그 내구성도 두개 하잖아요. 지진에 대한 그 방어되는 아파트 그런 걸로도 살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관련해서는 뭐 우려들이 좀 의외네요. 이게 필로티 있으면 굉장히 연립주택 필로티 때문에 아마 포항 지진 때 그런 걸 경험해 보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차별을 두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필로티는 지난 포항 지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 적도 없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 내진 설계 등급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연립주택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필로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 지진 당시에 철골이 드러나고 이랬던 사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저희들이 내진 등급을 적용해서 신축 구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명백한 차이가 납니다. 설계 기준 자체가. 한개 필로티 문제는 일본 같은데 그 지진이 강도가 7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필로티 적용 안 합니다. 새로운 중축 아파트는 없는 거죠. 이 공간이 지금 4, 5차는 좁잖아요. 아파트 사이 간격이. 그러니까 새로운 중축은 없는 거죠. 근데 기존의 아파트만 리모델링 하는 거죠.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 저희들 질문 주신 분, 네.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들 아파트는 사실은
그 지금 리모델링 계획상으로는 저희 조합원 설립 동의서를 내면서 설계 계획을 각 감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수평정축, 즉 다시 말해서 내 세대 면적을 늘리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동정축. 저희들이 법적으로 1106세대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연히 별동정축을 하면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내 집을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걸 차감하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동정축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야 될 분담금 자체가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동정책 없이는 사실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아파트가 건폐율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18% 아파트 잘 없어요. 다 23%, 25%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사에서 건축사무소에서 시뮬레이션 해봐도 저희들이 1100세대를 넣었다고 할지언정 건폐율이 2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쾌적성이라든지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있습니다. 동안거리라든지 그리고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시뮬레이션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작은 돈을 내고 새 집이 되고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일반 분양을 위한 별동 정축은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조경을 그대로 두고 굳이 한다 하면은 그냥 위로만 올리고 그냥 그대로 조경 위로 올리는 거는 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위로 올리는 거는 승인이 잘 안 나고 그리고 탑층에서 계신 분이라든지 상층에 사시는 분은 자기 집 위에 2개, 3개 올리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는 되게 이것이 그 리모델링을 최소화 완전 뒤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위로 올리고 뭐 지하 주차장 연결하고 그러니까 우리 분담금이 현재 빚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최소화하면서 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최고 기본이 뭐냐면 대수선이라는 개념입니다. 내 집을 늘리지도 않고 세대수도 늘리지도 않고 내 집을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드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수선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리모델링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게 플러스 돼서 왜냐면 사업성 때문에 내 집이 가치가 더 올라 어차피 내가 돈을 투입해서 집을 바꿨는데 내 집값이 안 오른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원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분담금을 조금 더 내리더라도 더 가치 있는 집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수평정축이라든지 별동정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러스되고 그 플러스되는 법을 정부에서 권장하도록 법이 계속 완화시켜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조차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합원이 되셔서 조합 설립이 돼서 조합원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취합해서 가장 우리 아파트의 유리한 방법이 뭐냐를 찾는 과정을 저희들이 조합이 돼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과연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 들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지 하는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단계는 조합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논의가 사실은 시기상조에 가깝다. 지금은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소견으로는 현재 이게 15년, 20년 살고 있는 주거인으로서는 이제 뭐 조경도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4, 5차 같은 경우는 좁게 만들어졌고 1, 2, 4, 3차는 조금 널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중축은 좀 안 했고 기본 틀에서 조금 올리고 지하 주차장만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소견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별동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 주차 대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현재는 내가 볼 때 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미래에 가면은 자율주행차가 한 5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도 2대인데 2대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타고 출근하고 나서 자동차가 뭐야 집에 가. 그럼 너 혼자 갔다가 다시 나를 태워 온다. 또 가족이 시장 가서 시장 가자 하는 거야. 자율주행차 이렇게 오면서 시대가 바뀐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주차장을 아까 2단계를 지하로 더 내려가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면 그 코너를 만들어서 경차 이렇게 구분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다. 마지막 두 번째 거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내가 각종 회의가 보면 드론 택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드론 택시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남구 수영구에서 공중 택시 타는 곳이 새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광장에 공중 택시 승강장이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럼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그 공항에서 대부분 온 것들이 이제 공중 택시가 올 거예요. 또 아니면 고속도로 터미널.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염두를 해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는 지금 계획안이에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소유주님들께서 조합원님 계시고 의견 많이 주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입찰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드론 택시 정류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한세 한번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싱크뱅 아까 어디였지? 서울여디에 그 싱크뱅 나왔는데 저희 리모델 싱크뱅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 LG 메트로는 그게 가능한지 좀 알고 싶네요. 싱크뱅. 네. 쓰레기 이송 장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 쓰레기 이동 설비 시설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요. 리모델링을 단지 중에서 현재 이게 적용돼서 실제로 준공이 된 단지는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제안서상으로 저희가 제안한 건 대치 한세 아파트 이번 저희가 며칠 전이에요. 11월 달에 수주를 했는데요. 그 아파트에 저희는 리모델링 단지 기준으로 처음 제안을 드렸고요. 전국으로 따져도 음식물 쓰레기 집할 시설이 적용돼 있어서 앞으로 좀 시공이 될 예정에 있는 단지는 딱 3군데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비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라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설계적인 설계 부분을 설계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은 설계이긴 하지만 향후에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드리겠습니다. 싱크뱅 지금 3개라고 하셨는데 최근 한 달 이내 제안서 해보면 싱크뱅이 리모델링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싱크뱅은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시설비가 싱크뱅은 많이 들어요. 물론 그만큼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근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비용이 얼마가 더 추가되고 그래서 싱크뱅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적은 금액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과도한 금액이 들어간다 이러면 또 저희들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설계사와 시공사가 별도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GS에서 설명하는 거는 설계를 저때까지 설명서에 하면 설계를 GS에서 한다고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사가 따로 있는데 GS가 지금 무엇을 시설하겠다, 무엇을 시설하겠다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시공사가 지금 현재 여러 개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대, 삼성, 포스코,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현재 GS가 꼭 시공을 한다고만 지금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 단지를 그러면 GS 한 개서 할 거냐, 몇 개 시공사가 지금 할 거냐 하는 것도 지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GS가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GS 설계 틀리고 삼성하면 삼성 설계가 틀리고 단지가 어떻게 융합회가 한 개가 될 수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도 결정 안 되고 GS가 하는 것처럼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사는 힐링건축, 우리 국내 1위 업체인 힐링건축사무소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링건축은 건축사무소로서 지금 평면도 저희들이 그 시공사 그 동의서 내면서 평면도 몇 개 그렸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지금 그 힐림에서 전체 조감도 커뮤니티 시설 어디다 놓고 그리고 별동은 어떻게 할지 별동 여러 가지 위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올해 내로는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시공사는 지금 와서 설명하는 거는 다른 아파트 현재 리모델링 사례, 수주한 사례를 기준으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고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가지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내년에 시공사를 뽑을 때 그 기본 설계 자료를 시공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들이 그 기본 설계에다가 특화 설계, 대안 설계, 그 설계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이라든지 허가의 문제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안 설계, 특화 설계를 냅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들한테 이반한 책자가 나와요. 책자에 보면 우리 단지가 이런 모양이고 세대 평면은 이렇고 커뮤니티 시설은 이런 좋은 게 들어갑니다 하면서 안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조합원들이 시공사들을 투표를 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단지는 7,374세대 초대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거의 8,5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런 큰 단지를 단독으로 시공사가 한 적이 있느냐? 역사에는 없습니다. 자, 서울의 헬로시티가 9,510세대인데 그 아파트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시공사 컨소시엄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모든 정비 사업이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게 뭐냐면 단독 시공사가 시공을 해야지 결국 나중에 가서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고 AS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공하는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나거나 결정이 해야 될 때 빠른 결정이 일어나서 빨리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컨소시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은 당연히 내한테 이득이 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단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시공사들도 뭐 몇몇 시공사들은 그런 이야기 안 꺼내지만 몇몇 시공사들도 그런 이야기 꺼냅니다. 컨소로 할 생각이 없느냐? 그거는 지금 결정 지을 수 없다. 내년에 가서 시공사들한테 우리가 입찰 지침서를 낼 때 시공사들 모아놓고 의견을 한번 다 물어보고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시공사가 있으면 단독으로 입찰하세요 하고 요청을 할 거고 도대체 단독으로 못한다는 의견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입찰 자체를 안 한다 이러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는 현재 GS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자기네들이 올해 수주했던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와서 안내를 하는 거고 그게 우리 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 되면 그런 좋은 것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GS가 뭐 여기 시공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6개 시공사를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러면 GS만 불러서 GS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저희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공사들끼리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워라. 박 터지게 싸우면 이기려면 좋은 조건 내야 되겠죠. 그 좋은 조건 나오면 주민들이 다 득입니다. 그걸 원해서 저희들이 시공사들한테 공정한 운동장, 경쟁할 수 없는 운동장 이걸 펼쳐드리는 게 저희들 추진이고 나중에 조합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설명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필요한 거지. 지금 뭐 시공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그 부분은 추진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돼야지 조합이 되고 시공사 입찰 지침을 작성을 하고 입찰 공고를 할 때 그때 조합원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반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잘 몰라서 질문한다면 절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이제 필로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도 필로티화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필로티를 하게 되면 필로티가 없는 24층 동과 25층 동이 있는데 결국은 24, 25는 25, 26층으로 수직 증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는 데 말 맞습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필로티 1계층 올리는 거는 저희가 현행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수직으로 보지 않고요. 수평 중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로티를 수평? 예. 필로티 1계층 올리는 거는 수직으로 저희가 보진 않고 있습니다. 수평 중축입니다. 필로티 수평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허가 과정이 수직 증축가 아닙니다. 허가 과정이 일반적인 수직 증축 과정 발전, 일반 수평 중축의 허가 과정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더. 그 전체 그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도 가능한지. 왜냐하면 물론 전체가 다 되면은 좋겠지만 전체가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해서 하는 그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는 어떤 부분에서 분할해서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이 또 그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법상으로는 동별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서울의 많은 단지들이 통합 리모델링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가 우리 단지가 있는데 500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비슷한 환경이 있는 단지가 또 다른 단지가 있어요. 여기도 500세대, 여기도 500세대. 이러면 얘들이 뭉쳐요. 뭉쳐서 통합 리모델링 많이 합니다. 근데 통합 리모델링을 하면 여러 가지 이 법적인 거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같은 바로 옆인데도 여기는 길가에 가깝다고 비싸고 여기는 좀 싸고 이러니까 하는 과정에 돈의 문제 그리고 그 행령 처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통합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 당연히 대단지가 공사비가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단지가 되면 커뮤니티 시설을 500세대 수용량 넣는다면 미쳤다는 소리 듣겠죠. 2000세대 수용량 넣는다면 가능하겠죠. 수용량이 있고 없고에 만약에 가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 당연히 넣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결국은 500세대에서 못했던 커뮤니티 시설 2000세대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서울의 많은 단지들이 지금 그 통합 리모델링이라는 시도를 해요. 하고 있고 지금 우곡신이라는 아파트가 4개 단지인데 지금 4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자, 이 세대들이 1000세대급 아파트들이 4개가 뭉쳐가지고 4000세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통합 리모델링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하고 나서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동별로 한다 또는 차수별로 한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지가 하나예요. 필지가 하나면 따로 하겠다. 필지 분할을 해놔야 됩니다. 필지 분할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걸 하면서 그 아파트만 좋아질까요? 그 아파트에 중앙공원을 못 끼고 있거나 이래서 면적이 여유가 없으면 거기 커뮤니티 시설 제대로 넣지를 못해요. 그럼 그것만 번질이라는 아파트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초대단지. 이거 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초대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워낙 많고 생각하는 게 2만 분의 2만 몇천 분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대신에 물리적으로 봐서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 규모는 우리 GS도 그렇고 다른 시공사들도 그렇고 막 와서 뭐 어떤 데는 하이엔드 달아주겠다 어떤 데는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유가 뭐냐
작은 단지에도 이렇게 열심히 안 가네요. 그만큼 사업 규모가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규모 경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들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면 당연히 그 이익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일부 동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어렵다. 그리고 효과가 미미하다. 자, 사례를 들면, 그 삽입비치가 301동이 맨 앞동에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동이에요. 거기가 예전에 한동안 리모델링을 허가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근데 수영구청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너가 한동안 리모델링 하지 마. 너가 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하라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도 몇 개 동안 모아가 가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낮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GS건설에서 보여주셨던 조감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스카이 커뮤니티가 다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LG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직 정축이 아니라 수평 정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평 정축을 추진을 하더라도 저런 스카이 커뮤니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은 가능합니다. 수직이 아니고요. 수평에서도 저희가 스카이 커뮤니티 다 가능하고요. 지금 보셨던 여러 가지 조감도 중에 수직 증축하는 데는 3, 4년대 아파트하고 대치현대 아파트 두 군데고요. 나머지 현장들은 다 수평으로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예, 근데도 다 일단은 스카이 커뮤니티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방법론적인 거는 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좀 구체적인 얘기여가지고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개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